이번 영상에서는 비대면 교육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받는 명강사로부터 효과적인 강의의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꾸준히 자신만의 영역과 팬그룹을 확고히 구축하며 활발히 소통하는 명강사 그들에게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지를 공유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온택트 교육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네, 여기가 저 광릉 수목원을 지나서 고모리 저수지 가는 그런 길목에 굉장히 베스트 드라이브 코스가 있고요. 전원 카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저희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한 책을 하나 내셨어요. 그 강의 현장에서 수십 년간 정말 알짜 꿀팁 같은 성공 공식을 그 강사의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책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아주 그 매력적인 어떤 책을 내셨다고 해서 정말 궁금해서 만나 뵌 건데요. 우선 우리 저 채널 구독자분들은 소장님을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995년도 8월에 처음 마이크를 잡고 지금까지 26년 동안 강사로서만 한 길을 걸어온 저는 최창수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오타만 좀 수정을 할게요. 강사의 기술이 아니고 강의의 기술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건 편집 안 하고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그 또 정확하면 이상하잖아요. 좀 인간적으로 봐주시고. 네.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26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생활했었던 모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순수 100% 저의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강사분들이 가장 고민이신 분이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강사로서 나를 어떻게 마케팅하면 좋은가에 대한 내용들을 책에다가 다 압축을 해서 담아 보았습니다. 강의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다음 질문까지 먼저 가셨는데 그 이제 책을 집필한다는 게 상당히 참 쉽지가 않고요. 이게 책 두께가 작지 않아요. 작지 않으니까 정말 아까 95년도부터 강의를 해오신 거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담았다 이런 어떤 생각도 드는데요. 이 책을 그래도 그 집필하게 된 정말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노하우인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공개하는 거잖아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집필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1대1 강의 코칭을 좀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밝혀서 죄송하지만 현직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코칭을 받으러 오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풍부한데 그걸 어떻게 내가 청중을 만나서 강의로 이거를 멋지게 강의로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고민을 해도 모르겠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만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 강의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 업에서 뭔가 성장을 하셔가지고 어떤 강연의 무대에 서신 분들이시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갈증, 갈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책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약 한 1년 동안 책을 썼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너무나 좋아했었던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이제 집필을 하게 되고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그 강의 스타일도 보면 어느 한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게 가면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을 때는 사실 그것도 또 제대로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강의 기술, 강의 기술의 그런 내용들, 즉 이제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 어떤 뭐 특정되지 않고요. 좀 보편화되게 그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누구나 어느 분이나 강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제 책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강의 기술에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 청중을 만날 때 굉장히 보편성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청중에 맞는 어떠한 본연의 색깔이 아니라 그 청중에 맞는 색깔로 뭔가 이렇게 꾸며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좀 많이 달라져서 내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을 내가 덧입혀가지고 강의를 한다라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에너지를 100% 이상 발현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어떤 강의 기술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책은 그 어떤 점에서 그런 책들과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와 어떤 차별점,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좀 네. 있을까요?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를 한번 탁 찍어주시죠. 민감한 질문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느냐에 따라서 물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서점에 나와 있는 강의법과 관련된 책들이 다 좋은 책들이세요. 네, 단지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순수하게 100% 저의 경험을 살려서 책을 썼고 현장 경험을 살려서. 현장 경험을 살려서 책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깊이 강의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리 시나리오를 짜신 건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말이 이렇게 술술술술 나오는 걸 보면 아니요,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요. 정말 강의의 기술답게 나오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루고 계시는 우리의 강의 기술, 네. 진짜 우리가 궁금해하는 네. 강의 기술들 한번 소개 한번 해봐 주시죠. 네. 네. 일단 강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언제 시작됐는지. 네. 일단 그냥 강의로만 가볼까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강의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10분 전 또는 인사하자마자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자, 강의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네. 최소 1시간 전에 시작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강의 클로징은 언제 클로징이냐? 강의 현장에서 최소 5km를 벗어난 시점이 강의 클로징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책에 기술이 되어 있고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강의를 잘하고 싶으면 일단 강의를 내가 준비하는 거에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가 내가 그 현장에서 실전에서 그 강의가 100점 이상의 높은 고득점을 창출해낼 수 있는 좋은 강의가 되느냐 아니냐 이거를 판가름 짓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5km 전 클로징이라는 게 조금. 네, 클로징은 5km 정도 벗어난 후에 5km 정도 벗어난다? 네. 그게 좀 이해가 안 네. 되는데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강의장을 벗어난 그 순간이 강의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강사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수원에서 강의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연수원 정문을 차를 끌고 나와서 연수원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강의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시구나. 네. 최소 2km, 3km, 5km까지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바로 옆차에 내 앞에 앉아 있었던 청중이 바로 옆 라인에 차선에 서서 같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제 한 5km 정도 이제 벗어나셔서 거기가 이제 클로징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의 어떤 자세 부분, 태도 부분을 네. 처음부터 굉장히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강의를 어떻게 훈련하셔야 되는 것도 하시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강의 기술 책에서 이제 평소에 하시면 좋을 만한 8가지 훈련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술을 해놨거든요. 8가지라고 합니다. 8가지. 네. 이 3가지는 매일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매일 하고 있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강사는 무조건 발음이 좋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어르신 말씀이에요. 발음 훈련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강의하시는 분들은 호흡이 기셔야 돼요. 네. 호흡이 짧다라는 건 한 호흡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짧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짧다라는 건 계속해서 끊기면서 청중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호흡이 길게 되면 한 호흡에 전달하는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담고자 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내용에 내가 담고자 하는 그 감정이 온전하게 청중에게 전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호흡이 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독서 많이 하시죠?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네. 근데 많이 한다는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해요. 나름은 노력은 네네. 했는데, 많이 하죠. 그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셔도 우리 민사 PD님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하시면 좋은 훈련법이 낭독 훈련입니다. 네, 책을 읽으실 때 1단계 소리내서 읽으시고 2단계 강의하듯이 책의 내용을 강의하듯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독서를 하게 되면은 좀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던데. 일상 속에서 내가 강의를 훈련하는 가장 쉬운 방법들입니다. 그게 독서 내용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독서로서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면서. 네, 더 많이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왜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된다. 네. 책의 내용을 읽으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의 문장이 있어요. 용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네. 삶을 뜻하는 생이라는 글자는 소가 외나무 다리 위를 건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소리내서 읽으시는 거고 이걸 누군가에게 가르치듯이 네, 읽어보시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삶을 뜻하는 생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에 아래 변 하나를 띄면은요 소 우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 한 일자를 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강의하듯이 읽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책의 내용도 더 잘 들어올 뿐더러 강의를 연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좀 이제 관점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다른 어떤 책에서 유사하게 소개도 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정말 이 책에서 임팩트하게 소장님만의 필살기 같은 그 부분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냥 다 풀어볼게요. 그냥 일단 훈련법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소개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의의 기술도 제가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집에서든 어디서든 연습을 하실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거울 앞에 서서 연습을 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걸 저는 미러링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거울을 보게 되면은 나의 자세, 표정, 호흡 또는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보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훈련법을 제대로 정말로 제대로 간절하게 열심히 해주신다면 정말 엄청난 강의력이 점프가 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요? 네, 뭐죠? 저는 이거를 모방 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모방 훈련. 유튜브 다들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튜브 안에서 내가 가장 배우고 싶은 또는 내가 가장 생각했을 때 가장 강의를 잘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의 영상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사람의 표정, 제스처, 그 다음에 말하는 어떠한 모든 것들, 단어들, 토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모방해버리세요. 그대로 따라서요? 그대로 완벽하게 모방해버리세요. 네. 얼마나 완벽하게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이 강의력이 점프가 되는 것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강의의 기술,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 것인가? 네, 맞아요.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강사로서 나만의 철학이 있으셔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혼, 심, 애거든요. 혼심애. 네. 강의에 혼을 불어넣고 네. 강의에 앞에 앉아있는 청중을 청중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고 이게 이제 심입니다. 네. 그리고 청중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이제 애거든요. 네. 나름대로 저는 이제 저의 이제 강의 철학을 말씀을 드린 거고 강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강의 현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강사로서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내 앞에 앉아있는 청중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을 깊이 고민하셔서 나만의 철학을 굳게 가지고 강의 현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전에서 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강의는 무조건 스케일 이전에 기싸움입니다. 누구와? 청중과의 기싸움. 청중과의 기싸움. 내 앞에 청중이 몇 명이 앉아있던지 간에 인원이 작든 인원이 많든 10명이든 300명이든 또는 나이대가 젊은 사람이 앉아 계시든 좀 나이대가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든 또는 직급이 높든 낮든 하다못해 이제 장관급들이 앉아 계시더라도 절대적으로 청중과의 기싸움에서는 밀리시면 안 돼. 이 기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내가 준비한 강의를 100% 온전하게 실력 발휘해가지고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강의력과 강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될 최고의 강의력이 달라요. 네.
청중의 입장에서 와 정말 좋은 강의 들었다. 저 강사 최고다라고 느낄 때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을 때입니다. 아, 진정성이 느껴졌을 때. 자,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는 뭐냐? 자신감 또는 자존감입니다. 네. 2인 이상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상대적 자존감, 즉 누구 한 명은 상대에 비해서 자존감이 높고 누군가 한 명은 상대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강의도 똑같습니다. 청중과의 이 상대적 자존감에서 우위에 서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싸움에서 이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의 기술 첫 번째는요, 무조건 나의 기가 청중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의 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 네. 쫄지 마라. 그 얘기. 그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쫄면 안 된다. 네. 라고 하는 거. 아, 근데 그게 와닿아요. 네. 청중의 입장에서 가장 정말 좋은 강의는 진심이 담긴 강의다.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본인의 어떤 지식을 많이 현란하게 자랑하시는 그런 강사님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내용적인 면에서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청중들에게 안 와닿는 그런 부분도 우리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정말 의미롭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정성, 그리고 자신감, 자존감. 네,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야, 그 두 가지를 가지려고 하면은 네. 자신이 전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깊이 있게 전문가적인 영역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 그럼요. 네, 그런 메시지까지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이 가능하려면 온전한 내 것으로 강의하셔야 됩니다. 네. 네. 중요한 포인트. 네. 강의 기술에서 나온답니다. 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릴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강의법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성공적으로 이끄시려면 강의 초반에 라포를 잘 형성하셔야 되거든요. 자, 라포라는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친밀감 또는 친밀도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라포 형성을 얘기를 할 때 이 부분만을 얘기하세요. 강사와 청중 간의 라포. 네. 라포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라포를 잘 형성하셔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강의가 원활하게 내가 계획한 대로 흐름에 막힘없이 잘 진행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사와 청중 간의 라포입니다. 두 번째는요, 청중과 청중 간의 라포예요. 네, 네. 이게 이루어지셔야 돼요. 네, 어색한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네.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면은 이 부분이 어렵게 접근이 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으세요. 세 번째는요, 공간과의 라포입니다. 네, 네. 강의 공간과의 라포예요. 이 공간은요, 강사와 공간과의 라포도 들어가고요, 청중과 공간과의 라포도 들어갑니다. 최대한 빨리 강사도 공간과 친밀해져야 되고요, 청중도 강의장에 들어오자마자 공간에 친밀해질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네. 저도 새롭게 좀 알게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공간과의 라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고 장치를 해주시면 아주 쉽게 공간과의 라포가 형성이 돼요. 그 장치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좀 규모 있게 또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청중이 들어오는 순간 공간을 아늑하게 느낄 수 있는, 또는 공간을 뭔가 재미있는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거는 강의 주제마다 좀 다르겠죠. 네. 네, 강의 주제에 따라서 그 부분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음악, 음악, 플랜카드, 다과, 다과. 네. 그리고 강사의 미소. 음. 그리고 네. 플랜카드 같은 경우에도 내 강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네, 보통 일반적으로 강의 현장 가면은 그냥 과정명만 적혀 있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차에 굉장히 큰 현수막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체 제작해서 자체 제작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어떤 현수막을 내가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현수막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 선생님 강의하러 다니실 때 그 현수막을 가지고 직접 진짜 붙이시고 강의를 하신다는 거세요? 필요한 경우에는. 아. 네.
필요한 공간. 딱 공간에 가봤는데 공간과의 라포가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소가 안 보이고 공간이 굉장히 뭔가 삭막해 보여요. 그럴 때에는 제가 준비한 어떤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차에 가서 가지고 와서 세팅을 하고 강의를 하곤 하죠. 네. 이게 어떤 플랜카드인지는 근데 벌써 그거 나타났습니다. 엄청 이게. 커요. 아,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이 좋은 네. 팁인 것 같고요. 네. 그 사진을 한 플랜카드에 모아서 출력을 해서 이렇게 벽에 부착을 해 놓으신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공간과의 라포가 빠르게 형성될 수 있는 어떠한 그 굉장히 중요한 충분 요소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태 교육 운영자나 교육 담당자가 준비를 하는 영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강의 기술을 정말 읽어보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시죠? 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의는요, 강사의 단독 콘서트입니다. 강의 현장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봐요. 강사님 나를 봅니다. 네. 마치 무대 위에 올라선 솔로 가수를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봐요. 네. 이 무대는 교육 담당자가 도와줘야 돼? 아니면 누가 서포트 해줘야 돼?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실패하게 되면 온전히 그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강사에게 모든 뭔가 부정적인 어떠한 시선이나 모든 것들이 강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의 무대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주 세심한 부분이라도 음악이 됐든 플랜카드가 됐든 아니면 다과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다못해 의자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네. 또는 쉬는 시간에 강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다 줬거든요. 조금이라도 내 강의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누군가에게 전이시키지 마시고 네, 오로지 이제 나를 위해서 내 강의를 위해서 이게 결국은 청중을 위한 거거든요. 네. 네,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모든 혼을 그 안에다가 쏟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선생님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주로 이제 그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에서의 어떤 강의의 기술로 제가 지금 벌써 강의 기술은 끝날 건가요? 좀 드리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더 갈까요? 네. 근데 자, 그러면은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네.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어떤 강의든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강의는요, 한 가지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60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뭐 8시간이 됐든 하나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요, 이성으로 돌아서 감성을 울려야 돼요. 이성을 돌아서 감성을 울려야 돼요. 이 감성을 울리려면 네, 감정이라는 게 담겨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감정이라는 걸 잘 담아서 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가장 최고의 기법이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내가 정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강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굉장히 큰 어떠한 이제 잣대가 되실 거예요. 스토리텔링이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잘 전달해서 감성적으로 잘 전달해서 청중의 몰입도를 높여서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에 그것이 이론적인 어떤 부분으로 기승전결을 탁탁탁탁 가는 그런 부분이더라도 또는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가는 거더라도 이 감정은 그 안에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인 거죠. 그 스토리텔링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감정 훈련 하셔야 됩니다. 감정 훈련. 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 훈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나의 감정도 아셔야 되고요. 타인의 감정도 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전달했을 때 가장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아울러서 이 강의의 기술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스킬들이 네네네. 이 비대면 교육의 시스템은 좀 다르잖아요. 네네네. 접근 방법이 다른데 네.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일단 비대면과 면대면에 대해서 너무 구분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어찌됐든 강사와 청중 간의 만남이라는 이 본질적인 부분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줌이잖아요. 네. 네.
주무토한 교육이나 강의에서도 충분히 워크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충분히 감정 전달을 하실 수가 있고 충분히 뭔가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비대면 교육을 해보니까 좀 이제 애로점이 그 원격 화상 관련 장비들을 강사님이 직접 이제 제어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집합교육 현장에서 그 내용 전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장비 제어로 오면서요. 조금 이제 집중하지 못하고 네. 네. 당황하시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장비를 어떤 그 이제 작동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다라고 만약에 그런 강사님이 계시다면 준비가 아직 좀 덜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강의를 할 때 어떤 작동을 이제 어떤 조작을 해야 되고 어떤 클릭을 해야 되고 화면을 어떻게 띄워야 되고 동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본인께서는 알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내가 숙련을 해야 되는지 연습을 해나가야 되는지 본인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집합교육 현장에서 그 소장님께서 좀 편하게 느끼셨던 것은 교육생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굉장히 원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비대면 교육은 그것이 상당히 좀 제약이 있잖아요. 네. 소장님만의 그것을 네. 해결하신 어떤 비법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네.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대면과 면대면에 있어서 뭐 비대면은 이래야 돼, 면대면은 이래야 돼 스스로 뭔가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참가자들 영상 이제 화면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강의 중간중간에 한 분 한 분에게 재미있게 질문을 많이 드려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상호 호환하고 있고 네. 뭔가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교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얘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럼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는 네. 거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비대면 중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면대면에서 했던 것보다 약간 템포를 늦추신다 생각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앞에 청중이 없다 보니까 온전하게 예를 들어서 60분 정도의 이제 중 강의라면은 비대면 강의라면은 60분 정도 온전하게 그냥 나의 이야기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만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만 하게 되면은 청중이 금세 지루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 템포를 늦추신다 생각을 하시고 중간중간 자 누구님 네, 제 이야기 잘 들리시나요? 네, 중간중간 하시다가 근데 제가 지금 강의를 하다가 지금 누구누구님 덕분에 제가 갑자기 웃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그런 등등이라든지 어떤, 네, 아주 그냥 사소한 것들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좀 호명해 주시면서 하시면 네, 한 템포 늦추면서 네, 그 늦춘 그 간격에 사람들과 이렇게 핑퐁하는 거. 이 작은 화면이지만은 그 교육생들의 그 미묘한 움직임을 잘 포착해서 그것을 그 교육생들에게 어떤 관계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걸 많이 놓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비대면 교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비대면 중강의를 하신다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공유 화면을 파워포인트라든지 띄워놓게 되면 네. 아주 작게 그 이제 강의하는 나의 모습이라든지 네. 그리고 조금 확장하면 한 3명에서 4명 정도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마우스만 조금 클릭을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웃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 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이거 다 관찰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강의를 하면서 청중과 이제 계속해서 아이 컨택을 하셨던 것처럼 줌이더라도 계속해서 청중을 관찰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면 그리고 그 요소의 포인트를 내가 잘 짚어내시기만 하면 줌 강의가 좀 더 활발하게 좀 더 재미있는 분위기로 유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격 화상 교육이 이제 그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부분이지만 딜레이 타임이 한 2초 정도 내외가 있으니까 네네. 오프라인 교육에서 하는 것보다 말의 속도를 줄일 이유가 거기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요. 본인의 역량을 조금 더 버전업 시키거나 이제 좀 강화시키고 싶은 분들 해주고 싶은 네. 어떤 조언 같은 거, 또 네. 마음가짐, 네. 또 준비해야 될 것들
뭐 갖춰야 될 역량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네. 네,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색깔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색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내가 나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뭔가 도드라진 뭔가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브랜드 또는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나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화 시켜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물론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더욱 중요해지실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고 세상에 알리셔서 그걸 통해서 나만의 어떠한 고객이나 나만의 팬 층을 이렇게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아직은 컨텐츠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컨텐츠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를 해서 잠재적인 나의 고객들이 인정해 줬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의 수순을 좀 힘드시더라도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 엉덩이 싸움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시고 인정받으셔서 나만의 컨텐츠를 확보하시면 이 강의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고 그냥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성장하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비대면과 면대면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어찌됐든 두 시장은 양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비대면에 있느냐 면대면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우뚝 서고 있느냐 강사로서 세상에 알려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거예요. 네, 이 강의의 기술에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책을 썼다 이렇게 여겨주시고요. 네,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의 작은 지식의 나눔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 최창수 소장님을 모시고 강의의 기술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강사들이 또는 강사의 비전을 꿈꾸는 분들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 그리고 철학 또 역량들을 갖추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꿀팁과 같은 아니 꿀팁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보물 같은 팁들을 살짝 우리가 좀 여쭤봤는데요. 자신의 영역을 굳건하게 구축해 오고 계시는 그런 그 보이지 않게 내공이 깊으신 강사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을 게스트로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물과 같은 강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또 그분들만의 노하우를 우리가 이제 전해받아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강의 또는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교육 나눔에 큰 힘이 됩니다.